자, 이번에는 이제 자바 백지 이제 카테고리는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컴파일 단계에서는 에러가 안 나고, 자,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클래스 캐스트, 자,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제네릭의 어떤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를 코드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작성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떤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재미난 게, 그런 실수가 이 그 컴파일, 자, 우리 이제 자바는 이제 코드를 짜면, 그 컴파일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이런 오류가 그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오류가 발견되어진다면,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좀 잘못 사용하면은 컴파일 단계에서는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컴파일 단계에서는 에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컴파일 단계에서는 이제 에러가 안 나니까 뭐예요? 뭐 코드가 이상 없이 작성이 되어졌겠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해의 그 여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앞에서 여러 이제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가끔씩 컴파일을 그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예요? 컴파일 하니까 에러가 안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컴파일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에러 여부를 보여주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여러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컴파일을 컴파일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또 충분히 코드가 어떤 이제 잘 작성이 이제 에러 없이 되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근거도 되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뭐예요? 컴파일이 되지 않으면은 에러가 거기서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컴파일 단계에서는 에러가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드를 내가 그 작성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잘 컴파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코드에 이상이 없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어떤 클래스 캐스트, 자, 오류가 발생하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행하는 단계에서, 자, 이런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자,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네릭을 이제 그 공부하기 전에 뭐예요? 제네릭이라는 문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러한 제네릭이라는 문법이 이렇게 이제 그 왜 필요한지, 그런 어떤 필요성을 좀 보여주는 예를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앞에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걸 살펴봤는데, 이번엔 좀 다른, 조금 이제 다른 또 이런 어떤 예를 가지고 이런 어떤 제네릭의 어떤 필요성, 제네릭 문법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런 어떤 필요성을 좀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컴파일 단계에서는 에러가 안 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자, 이런 클래스 캐스트, 자,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 이제 보다 어떤 이런 제너릭 문법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뭐 후임이나 또 후배, 이런 어떤 직장 뭐 동료에게나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야 하는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여러 그 제너릭 문법을 설명하기보다는 뭐예요? 이런 어떤 제너릭 문법의 이런 어떤 필요성을 좀 보여주는, 자, 이런 예를 먼저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뭐예요? 제너릭 문법을 공부할 때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는 자, 에러가 나지 않고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어떤 클래스 캐스트, 자,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자, 만들어 보는 거죠. 자, 2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객체를 이제 생성만,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개의 클래스를, 자, 여기다 이제 클래스 뭐 펄슨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학생 클래스도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이제 필드, 이제 필드, 생성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자, 우선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우선은 메서드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지금 어떤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예를, 우리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문제하고 좀 다른 예를 이제 만드는 건데, 다른 예제를 이제 만들어서 어떤 제네릭 문법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런 어떤 필요성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뭐 메서드를 굳이 뭐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 정도 두 개 가지고 이제 필드하고, 네, 멤버 필드하고 뭐 생성자 가지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퍼블릭으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자, 우리 이제 모든 타입을 이제 다 그 받아주고자 한다면은 뭐예요?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생성자에서 펄슨,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자,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뭐, 자, X로 받아도 상관없고, 뭐 OBJ로 받을까요? 네. 뭐 받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this 자, 이제 OBJ에, OBJ. 자, 넘어오는 이제 OBJ를, 전달되는 OBJ를, 자, 이제 해당 this.obj에, 자, 이제 할당하는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줄였으면 여기 이제 한 줄로, 자, 쓰는 것도 가능하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로,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펄스는 뭐예요? 펄스는 이제 오브젝트로 전부 이제 다 모든 타입을 받아주는 걸로 이제 했는데, 자,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인트로 할까요? 네, 이제 학년 이런 어떤 필드만 몇 학년인지 학생이 그런 것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해가지고, 자, 이것도 이제 한 줄로 쓸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생성자가 뭔가 이제 학년을 이렇게 이제 받고요. this 네, 그레이드를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클래스, 이제 펄슨 클래스하고 이제 학생 클래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뭐 메서드는 만들지 않고 그냥 필드하고 생성자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서 이제 객체를, 자, 여기서 이제 생성하는 부분에서, 자, 우리 이제 뉴에서, 자, 이제 펄슨에서, 자, 이게 객체를 생성할 때,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이제 뭐 홍길동,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P1으로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홍길동이, 자,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쵸? 오브젝트니까, 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해당 이제 OBJ에, 자, 이제 전달된 요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해서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뭐예요? 이쪽에서, 자, 한번 OBJ를 출력해 볼까요? 자,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자, 이제 P1. 현재 OBJ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 봐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가능하죠. 네, 홍길동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뭐 이상이 없어요. 그죠? 네, 홍길동. 네, 출력이 잘 되죠. 뭐 이제 이런 어떤 문자열 말고도 뭐 100이라는 어떤 숫자를 자, 이제 넣어서 이제 생성자를 이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다고 해도 뭐 상관없죠. 100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100이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서, 자, 이번에 뭐예요? new. 자, 스튜던트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 자,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뭐예요? new person을, 자, 이렇게 이제, 그 생성을 하는 것도, 자, 이렇게도 전달해도 뭐예요? 이 person은 뭐예요? 전부, 자, 여기서 이제 생성자에서 전부 다 이제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타입을 보내더라도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요 밑에서 네, 어떤 타입의 뭐를 보내더라도 네, 뭐 기가 막히게 딱 맞췄네요. 네, 뭘 보내더라도 뭐요, 어떤 타입을 보내더라도 다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해보시면은 뭐요, 객체니까 이제 어떤 주소값이 출력이 되겠죠. 해당 이제 객체의 어떤 그대로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자, 어떤 주소값이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요거 이제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안 하면은 저장하기 전에 그걸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에러가 나죠. 자, 이 에러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학생 자 new student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있잖아요. 학생 클래스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생성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학년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4학년 뭔가 이제 학년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객체를 이제 생성 하도록 이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제 학년을 자, 이 학생 클래스 생성자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2학년이면 뭐 2, 자,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펄슨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학생 그 객체를 받으면서 뭐요? 오브젝트로 받고 있으니까 뭐요? 요 이제 학생 객체를 이렇게 이제 받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OBJ에다가는 그 이제 객체를 저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객체니까. 이런 어떤 참조형 타입은 어떤 객체 주소를 이제 출력을 이제 하겠죠. 네. 자, 다시 저장을 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에러 없고, 자, 스튜던트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혀 뭐 이상이 없고, 자, 이렇게 이제 펄슨 클래스는 뭐 어떠한 뭐 문자열, 뭐 숫자, 이런 어떤 학생 객체, 뭐 어떤 타입이든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편하죠? 네,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놓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로 자, 이 펄슨 클래스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자, 오렌지 밑에서 이제 학생 클래스 말고도 예를 들면 자, 이제 선생님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제 선생님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갖고 자,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거를 자, 이렇게 이제 펄슨 클래스로 자, 보내면은 자, 뭐 오브젝트는 뭐 그 학생 객체를 뭐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든 또는 뭐 선생님 그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든 뭐 상관없이 뭐 오브젝트로 자, 모든 그 객체 타입을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에러가 날 일이 없죠. 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티처 해갖고 나오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어떤 그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요거를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자, 학생 그런 어떤 객체만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자, 오류가 나는 거죠. 네,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학생 클래스를 통해서 뭐 2면 2, 4학년이면 4.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학생 객체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학생 이런 어떤 타입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러면 이제 뭐 에러가 안 나죠. 뭐 이러면 당연히 뭐 에러가 나지 않고 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뭐 스튜던트 클래스든 뭐 티처 클래스든 어떤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어떤 객체를 보내든지 간에 다 이제 받아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스튜던트도 가능하고 자, 요거 이제 티처로 해놔도 요건 이제 삭제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하면 편한 점이 있죠. 네, 편한 점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받을 때는 좋은데, 그쵸? 이제 쓸 때, 그쵸? 이제 뭔가 이제 값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 우리 이제 형 변환을 이제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앞에서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에서 이제 배웠듯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이제 앞에서도 자,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자, 요거 이제 주석으로 좀 처리를 해놓고 자, 이제 p1 객체가 뭐예요? 이제 obj를 자, 지금 이제 p1.obj에 들어있는 값은 이제 요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이제 보내는 것도 얘는 뭐 다 받아주는 거니까. 그쵸? 다 이제 받아주는 거니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받아서 뭐예요? 이제 obj에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하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출력하면은 뭐 출력이 됐겠죠?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출력이 되죠. 안녕하세요라고. 근데 자, 이거 이제 주석으로 좀 처리를 해놓고 자, 이제 p1.obj를 자,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요게 어떤 길이나 뭐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구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자, 지금 현재 이제 이거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자, 이렇게 이제 형 변환을 해주고 그때 이제 스트링 타입에 뭐 이제 str이라는 어떤 변수에 집어넣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형 변환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형 변환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얘는 지금 이제 오브젝트니까 이렇게 이제 스트링 타입의 str에 바로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는 이제 cannot be 해갖고 스트링으로 되어질 수 없다. 네, 변경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형 변환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네, 자, 해주고 자, 컴파일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잘 에러 없이 잘 되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system.out. str 자, 그럼 이제 6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자, 스튜던트, 자, 2학년 학생을, 자, 1학년 학생을 한 명 이제 만들었다고 쳐요. 자, 1학년 학생을 만들면서 뭐요? 자, new person, 자,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다시 좀 지우고, 자, 그럼 p1. 이제 obj가, 자, 우리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요거를 이제 여기 지금 뭐예요? 객체 생성된, 우리 이제 보낼 때 어떤 객체를 보낸 거예요? 학생 객체를 보낸 거잖아요. 이쪽으로. 자, 오브젝트로. 자, 이쪽으로 뭐예요? 자, 학생 객체를 이제 보냈는데, 받는 타입이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제 오브젝트로 이제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형 변환을 자, 스튜던트로 바꿔주시고, 자, 스튜던트 타입에 자, s1이라는 자,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가 우리 이제 저장을 하고자 하신다면 자, 이렇게 뭐예요? 형 변환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스튜던트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서 자, 이런 어떤 사용자 정의 객체 같은 경우에도 그에 맞는 형 변환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값으로 그 타입을 사용할 때는 바꿔줘야 하는 거죠. 아까는 앞에는 뭐예요? 안녕하세요라는 자, 문자열이 들어있었기에 뭐예요? 이 문자열에 맞는 뭐예요?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를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이제 형 변환을 해서 뭐예요? 그쵸? 스트링 타입에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스트링 타입의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지금 뭐예요? 이렇게 자, 스튜던트 타입으로 객체가 이제 생성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는 뭐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스튜던트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주고 역시 타입도 뭐예요? 이렇게 스튜던트 타입의 s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요거 이제 안 해주면 역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형 변환을 해주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쵸? 네, 오브젝트 cannot be 여기 이제 스튜던트 타입으로 되어질 수 없다. 전환되어질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준다? 형 변환을 자,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티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자, 이제 실행을 뭐 지금 하면 잘 되죠. 잘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스튜던트 타입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있는 값이 뭐예요? 자, 스튜던트 타입이니까 뭐예요?
여기를 이제 형 변환 꺼내서 이제 사용할 때는 이 오브젝트를 뭐예요? 스튜던트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티처로 내가 실수로 이렇게 티처 타입으로 이렇게 그 형 변환을 이제 한다든지, 또 그래서 자 티처 타입에 자 T1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코드를 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상황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문자열 집어넣어 놓고, 자 여기를 어떻게 줘야 돼요? 자 스트링 타입에 이렇게 이제 서로 해줘야지만 컴파일 했을 때, 실행했을 때 에러가 안 나는 건데, 그쵸? 네. 그런데 이거를 뭘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인트로 문자 들어있는 값이 이제 문자열인데 엉뚱한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자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들어있는 값이 뭐예요, 지금? 자, new에서 스튜던트 1학년 학생을 만들어서 이제 해놨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들어있는 값이 뭐예요, 지금? 지금 이제 스튜던트 타입이 이제 생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제 오브젝트를 해갖고 이제 받아줬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뭐예요? 이 오브젝트를 뭘로? 여기에 원래 들어있는 값에 맞는 그 타입이 뭐예요? 스튜던트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나는 거죠. 에러가 안 나는데, 요거를 이제 티처로 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제 스트링을 인트로 바꾼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은 이제 문자열, 스트링인데, 여기를 스트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쵸? 뭔가 이제, 인트로 했다든지, 네, 인트 타입으로 바꿨다든지, 그렇게 해놓은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네, 여기는 스튜던트 타입인데, 여기는 뭐야? 지금 형 변환을, 티처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저장을 하시고, 자, 지금, 자, 요거 한 줄이 그냥 딱 봐도 뭐예요? 잘못된 형 변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은 뭐예요? 스튜던트 타입인데 형 변환은 정작 뭐예요? 이렇게 이제 티처로 형 변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티처 타입의 T1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봐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실행 컴파일 하면은 그 컴파일 단계에서는 에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실행을 해야지 뭐예요.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어떤 클래스 캐스트 어떤 그 형 변환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뭐예요?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만 짜놓고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클립스에서 이런 어떤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오류나 경고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네, 우리 지금 이클립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컴파일만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만 한번 해볼게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했을 때 뭐예요? 그냥 바로바로 오류나 경고가 출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뭔가 실행을 했을 때 그때서야 뭐예요? 클래스 캐스트 자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이 부분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예외에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지. 어떤 그 전에는 뭐예요? 오류나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F6번 눌러서 바로 이제 OK 누르면은 이건 컴파일 한 다음에 뭐예요? 실행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실행까지 했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클래스 캐스트 자 exception 오류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컴파일과 동시에 실행을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만 해볼까요? 컴파일만. 자 컴파일만 한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F6번을 눌렀을 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잘 보시면은 다시 취소하고, 자 이 부분 잘 보시면은 요 이제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잘 보면 여기가 지금 자바 C로 돼 있잖아요. 자바 C. 그러니까 요 두 번째에 들어있는 줄이 뭐예요? 컴파일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을 먼저 수행하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java.exe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컴파일하는 단계고 맨 밑에 있는 게 요 지금 녹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뭐예요? 실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예요? 그렇죠. 컴파일만 하는 거예요. 실행은 하지 않고 컴파일만. 이 지금 작성된 우리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우리가 실행은 하지 않고 컴파일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F6번 누르고 이거 지웠는데 다시 지우고 네, 자 OK를 눌러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컴파일만 했더니 전혀 에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F6번을 눌러서 자 아까 이제 삭제해 놓은 거 다시 이제 실행이죠. 네, 가운데는 뭐예요? 컴파일. 네, 컴파일을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다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써놓고 자 OK를 해보시면은 자 이제 비로소 어때요? 자 이렇게 실행하는 단계에서 뭐예요? 컴파일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뭐예요? 뭔가 클래스 캐스트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류가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이제 오류를 이제 좀 발생 이렇게 이제 시켜주는 거죠. 네, 그게 다행이죠. 네, 그래도 실행하는 단계에서 발견이 돼서 이제 오류를 저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뿌려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찌됐건 컴파일 단계에서 이런 에러나 이런 부분이 경고나 이런 것이 없이 컴파일이 잘 되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제 제네릭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컴파일하는 단계에서는 자, 오류가 이제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예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뭐예요?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이제 오류가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변환 하는 것도 이제 번거롭고 귀찮고, 그 다음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변환도 할 필요 없고, 네. 좀 그렇게 어떤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야겠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런 제네릭 문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법,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 기왕에 뭐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뭐예요? 근데 좋은 장점은 다 받아들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뭐예요? 다양한 타입을, 자,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하면 뭐예요?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좋은 장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빼내서 쓸 때는 뭐예요? 이런 형변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브젝트를 쓰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쓰니까 뭐예요? 받을 땐 좋았는데 막상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받을 땐 좋았는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용해 갖고 뭔가 이제 그 빼내서 쓰려고 할 때는 뭐예요? 그에 맞는 뭐예요? 어떤 형변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자.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개선하자. 그리고 뭐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래서 새로운 그 문법을 만들 때는 그런 거예요.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개선해서 어떤 새로운 문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게 요 제네릭 자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 요것만 네, 정리를 이렇게 좀 해놓고 캐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네, 어떤 컴파일 자 단계에서는 이제 에러가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F6번 눌러서 할 때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잠시 삭제해 놓고 이제 컴파일만 한번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클립스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의나 이제 경고 자, 이런 부분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경고 없이 뭐예요? 컴파일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잘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예요? 실행하는 단계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하는 단계에서 뭐야? 클래스 캐스트 자 오류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디터에서도 그러니까 실행하는 단계에서 클래스 요 캐스트 자 오류가 발생한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